그 다음에 74번 마찬가지입니다. 이황화탄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수치를 위주로 보시는데 그럼 수치 없는 거 3번 얘 아닌 거고, 이황화탄소는 얘는 암기하시기 조금 용이해요. 디에틸아민동 이런 거 쓰는 거 이황화탄소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435나노미터의 파장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얘도 아닌 거. 정답은 사실은 4번인데 이황화탄소의 농도가 0.05 볼륨 퍼 볼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0.5 볼륨 퍼 볼륨 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거해야지 될 것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들, 수치 아닌 것들 소거하고 남으면 그래도 확률이 반으로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 4번을 이렇게 찍으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비분산 적외선 분석법에 사용되는 가스 분석계의 성능 기준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암기하시기에 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스팬드리프트라는 것은 어떤 지시체의 변동값이 나타나는 걸 스팬드리프트라고 하는데, 제로가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분석해야지 되는 눈금치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이제 최저의 눈금치를 제로가스라고 얘기하고, 스팬가스를 도입해서 그 제로드리프트 눈금치의 변경이 있는 그 제로 드리프트를 빼면 이동형은 얼마 동안, 몇 시간 동안, 그 다음에 전체 눈금에 얼만큼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5번의 정답은 3번인가요? 네, 2번이네요. 4시간 동안 플러스 마이너스 2 이상이 되어서 측정치가 보정이 되면 눈금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차라리 이렇게 할 때는 B 사이로 막가, B 사이로 막가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비분산 적외선이니까요. B 사이로 막가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농도 측정하는 겁니다. 파라로 자닐린번으로 측정하는 건데 이 안에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기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것도 암기하시기 힘듭니다. 네,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답은 사염화 수은 칼륨 용액의 대기 중에 화황산가스를 흡수시켜 안전한 이염화 아황산 수은염으로 형성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네, 찍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밑에 참고로 하세요. 이거는 어쨌든 나중에 한 번은 무조건 물어볼 거기 때문에 아황산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이 수동으로 측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자동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수동으로 측정하는 건 파라로자닐린법, 산정량 수동법, 산정량 반자동법이고요. 자동 측정하는 건 자외선 형광법, 용액전도율법, 불꽃광도법, 흑광차 분광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사라고 돼 있어요. 회사, 아황산가스니까 이거 두 개 하면 회사가 되죠. 회사가 파산 났는데 반차를 쓰는 불꽃용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회사가 파산이 났는데도 네가 반차를 써? 굉장히 용감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파가 뭐야? 수동 측정 방법에서 파라로자닐린법, 산은 산정량 수동법, 산정량 반자동법, 차는 흑광차 분광법, 그 다음에 불꽃 광도법, 용은 용액전도율법, 자는 자외선 형광법, 이렇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정리하셔야지 돼요. 얘는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77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찍는 문제인데 77번의 정답은 가스량으로 가장 적합한 걸 찾게끔 돼 있죠. 4시간의 평균 3세제곱미터 퍼 이상으로 하셔야지 되고, 거기에 이제 교재 해설이 좀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78번. 얘는 맞춰야 돼요. 78번 먼지 관련한 건데 일정한 굴뚝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비산되거나 배출되는 먼지를 측정하려고 한대요. 일단 발생원이 있는데 먼지에 발생원이 있고 얘랑 여기에 농도가 있을 거죠. 얘랑 이런 어떠한 구간 내에서 배출이 되면 비산된 거니까 막 날아갔겠죠. 이곳 이렇게. 그래서 어디로든 날아갔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먼지의 농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세 군데, 비교해야지 될 대상 세 군데를 찾은 다음에 거기에 한 뭡니까? 풍향이라든지 풍속 같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림이 좀 없는 곳에 위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한 10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지금 비산먼지에 대한 먼지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발생하는 것에부터 풍속과 풍향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보정하는 계수가 필요했었고, 그 보정하는 계수는 이렇게 하셨어야 합니다. 풍향의 범위가 90% 그러니까 90도 이상 변하게 되면 보정 계수는 1.5라고 돼 있고, 주 풍향의 각도가 45도나에서 90도로 변할 땐 1.2, 45도 미만으로 변화가 없을 땐 1.0으로 합니다 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저희 우리 공정시험 기준 했을 때 1번 직구 11245고 그죠? 0, 4, 5 미만 못하더라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거 토대로 암기하셔야 되겠고, 풍속도 마찬가지로 보정의 개수에 변화가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거죠. 3번.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 풍향 풍속계를 설치하여 전체 치시간의 동안에 풍향 풍속을 기록하고 연속적으로 기록 장치가 없을 경우엔 적어도 10분 간격으로 그죠? 3회 이상 풍향과 풍속을 측정해서 기록한다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다 정답이란 얘기니까, 옳은 얘기니까 다 정리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79번입니다. 79번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래요. 그래서 이온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는 이런 거였죠. 어딘가에 이런 셀 안에다가 고정상이 있고요. 고정상의 물질이 있고, 그리고 내가 분석하고 싶은 대상의 것들을 이동상으로 집어넣게 되면 이 고정상을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거나, 그렇죠? 이 고정상을 통과하거나 통과하지 못하거나, 혹은 통과했다면 그 빠르기, 속도가 내가 비교해야 될 것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준의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감도로 검출하려고 하는 것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인데, 그 중에 서프레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보낼 때 얘를 어디로 보내요? 용리액조라는 걸 통해서 펌프가 있고요.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시료를 주입하고, 지금 보이는 것처럼 분리를 시키는 거죠. 분리관이 존재한 다음에 서프레서를 넣고 여기에 이제 기록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서프레서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뭡니까? 고감도로 검출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들어오는 전해질을 조금 전해질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약전해질로 바꿔서 우리가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목적 성분의 전기 전도도를 낮추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전도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높여서 이온 성분과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를 전기도 셀에서 검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온 크로마토그래프의 목적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지금 뒤에 제가 여기 참고 표시로 해놓은 거 있거든요. 서프레서가 하는 역할이 관형과 이온 교환 막형이 존재하는 것과 전해질을 이제 이런 전기도도 셀에서 목적 이온 성분과 전기 전도도를 높여줌으로써 이온 성분을 고감도로 검출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자주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음이온계 스틸론계 강산형 수지, 음이온에는, 그 다음에 양이온에는 스틸올계 강염기형의 수지가 충전된 것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개의 얘기를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서프레스 위치가 분리관 뒤냐 앞이냐 이런 걸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참고를 잘 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규입니다. 잠깐만요. 아니네. 법규가 아니네. 자, 그러면 한부터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굴뚝 배출가스서부터요. 포르말데하이드 농도를 보기에 크로모트로핀산법을 통해서 했대요. 이 경우 포르말데하이드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요. 2018년에 이제 4회차 기준으로 관련된 농도 계산식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바뀌었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교재에 사신 분들, 19년 20년판 사신 분들은 농도 계산법이 얘가 좀 달라져 있을 텐데,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죠. C에 5 곱하기 그 다음에 분석되는 흑광도치, 그렇죠? 그 다음에 1의 VS, 이렇게 비슷해요. 다 이런 농도값 계산하는 게 비슷한데, 여기 이제 흑광도 측정한 거, 얘는 이제 표준 걸 말하는 거죠. 분석한 거. 얘가 분석용 시료, 그 다음에 이제 표준, 그 다음에 얘가 건조가스 시료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바뀐 식들은 거의 대부분이 A 곱하기 VS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A는
네,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단위까지는 일단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 지금 있는 문제는 여기에 있는 수치, 지금 주어진 분석 결과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19년, 20년에 출제된 문제들, 제가 19년 기억에 19년 1회는 18년 4회에 적용됐기 때문에 바로는 아마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 1회에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2회나 3회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하겠습니다.